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존감을 높이는 초구체적인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선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고, 제대로만 한다면 오늘부터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싸우기라는 내용인데요. 치고받고 욕하면서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을 마친 뒤에는 부모님께 크게 화를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존감 상담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죠. 좀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자존감의 80%는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이 낮아 힘겨워하고 있다면 그건 거진 부모님 탓이라고 할 수 있죠. 안타깝게도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라는 방향으로 양육했겠지만 그것은 도리어 자식이 약하고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에서 벗어나 화를 내고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자식을 스스로 어떻게 부족한 존재로 바라보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원래 갖고 있었던 양육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돈이 제일 중요하다. 공부 안 하면 안 돼. 너는 딴짓하지 말고 학생 때는 공부만 해야 돼.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혹은 너는 꼭 나가서 리더가 돼야 돼. 이런 양육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자식 그리고 나는 그런 기질과 특성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나의 기질과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난 운동, 예술의 소질이 있지 공부에는 소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성향은 내향적이거나 자유로운 성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의 이 양육 태도와 나의 기질과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운동이나 예술을 해서 몇 명이나 성공할 것 같아. 그만두고 공부나 해.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 그리고 내가 뭔가를 좀 하다가 안 되면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냐. 봐, 잘 안 되잖아.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 또 공부 외에는 다른 거를 허용하지 않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시켜놓고 왜 못하냐고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서 리더가 돼야 된다면서 발표 같은 걸 시키는데 나는 내향적이기 때문에 발표라는 게 잘 어울리지 않는 성격일 수 있는데 부모님은 왜 이렇게 떠냐? 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지 하면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나의 기질과 특성이 양육 태도랑 맞지 않으니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조건부로 칭찬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준에 맞는 것만 칭찬해주고 아닌 것들은 칭찬해주지 않거나 비난하기까지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한 부모님의 반응을 보고 오랫동안 잘하면 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맞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지 못하지. 난 정말 잘하는 게 없나 보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꼭 공부 다 끝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야 공부 빨리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또 나의 자율성이나 주도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의견을 내면 막 윽박지르시거나 엄하게 대한다고 하면 나는 내 의견을 계속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발표라는 게 원래 나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한다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또 종합하면은 이런 부모님의 부정적인 반응이 어렸을 때부터 쌓여서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평소에 무의식적으로도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과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만이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님이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됐을까요? 아마도 부모님의 부모님 즉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런 양육 태도를 배웠을 수 있고 당신들이 살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맞았을 수 있으나 우리들은 각자만의 성향 그리고 기질 그리고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가치관이 나에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들 중에서는 스스로도 그 자기만의 가치관이 불편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자존감을 높이는 초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글을 쓰는 겁니다. 왼쪽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양육 태도들을 이렇게 쭉 쓰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부정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런 양육 태도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칭찬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거나 과정보다는 항상 결과를 중시했고 또 나의 의견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해버렸다거나 그리고 나의 단점만 늘 지적했던 태도들이 내가 살면서 나를 정말 힘겹게 그리고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던 그런 가치관이었다고 치면 그런 걸 적어보고 이제 오른쪽에 나만의 가치관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했고 내가 원했던 그 가치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사소한 성취도 칭찬해줘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과정도 중요하고 이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끝으로 나는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점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물론 내 부모님들이 주셨던 것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부모님의 양육 태도 중에 긍정적인 것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합리적인 경제관념, 미래를 대비하는 습관, 그리고 또 할 말은 할 때 한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나는 그런 것 좀 흡수해서 내가 계속 가져가도 되겠죠. 이렇게 써서 눈으로 보면 얼마나 내가 나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할 것은 이렇게 적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원했던 인정을 이제 내가 해주고 불안해하지 말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 자기만의 가치관을 발견했음에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바람에 이 가치관을 펼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목표는 무조건 독립이어야 됩니다. 이는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이 내향적인 것도 당신이 민감한 것도 그리고 자유로운 것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그렇게 태어난 거고 운이 안 좋게도 부모님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줬던 것 뿐이죠. 그 평가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므로 분노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부모님의 가치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자존감 상담이나 온라인 자존감 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 고정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